당장 윤석열이 잡혀 들어오고 나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소장을 때려 맞으면 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프다. 금요일에 나왔잖아. 맞아. 근데 체포되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분위기가 달라요. 체포되는 순간 다 끝입니다, 그냥. 마침내 법원에서 내란숙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한남동에 서식 중인 멧돼지가 곧 국립호텔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많이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저 내란 범죄 세력이 바라는 요행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체포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확인된 것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내란숙이 윤석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조본이 내란숙이를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소명된 것입니다. 범죄 혐의 소명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더 이상의 수사가 무의미할 정도로 드러난 바 있으니 그렇다 쳐도 체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인데, 특히 이 대목에서 그간 내란숙의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저항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공수처의 실시간 발표 내용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체포영장 관련해 죄명이 내란숙이이며 범죄의심 사유가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한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12.3 내란 사태에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는데, 저는 이후 펼쳐질 국면에서 주요한 두 개의 큰 축을 국민의힘과 헌법재판소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대통령을 아직까지 옹호하고 있는 저 반국가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지느냐와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체포를 기점으로 탄핵심판에 어떻게 임하느냐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쟤네가 그렇게 하니까 먹힐 거다라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4월까지 끌고 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안 될 거냐?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모르죠. 저 미친 짓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처럼 네. 모르지만 대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라이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지 머릿속만 생각해. 지가 이렇게 신묘한 생각을 탁상머리에서 막 지어내. 그런 다음에 야 기가 막히다. 안 된다니까. 왜냐면 상대가 있거든. 그럼요. 상대가 바보가 아니에요. 상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하고 당장 윤석열이 잡혀 들어오고 나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소장을 때려 맞으면 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프다. 금요일에 나왔잖아. 맞아. 근데 체포되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분위기가 달라요. 전혀 다르게 굴러가. 체포되는 순간 다 끝입니다, 그냥. 아 진짜 그걸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생각을 못하냐. 아, 체포되면 뭐 어떻게 국민의힘이 나와서 구명운동 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 개 미친 소리를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리고 체포되면 헌재는 더 자신 있게 갑니다. 한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3명을 임명하든 안 하든 6명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하면 되거든. 네. 지금은 그거를 6명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직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상황 보면 얘기하겠죠 이제. 그렇지. 그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헌재도 시행주체, 수사기관도 주체, 민주당도 주체. 다른 주체들이 바보가 아니야. 니네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그 생각들을 움직여주질 않아요. 워낙에 시국이 엄중한지라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결국 대세를 거스른다는 건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어이 한남동 멧돼지가 체포되고 예정된 수순대로 국립호텔에까지 구속 수감되면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숙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지금처럼 뻣뻣하게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버틴다 하더라도 이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정에도 없던 국립호텔 투숙 기간만 늘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악의 근원, 내란숙의 수괴, 내란숙의 요람, 국민의힘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국민의힘 주류 친윤들은 이미 내란숙외와 운명 공동체가 됐으니 몰살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때를 틈타 반윤의 가면을 쓴 잔당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란 세력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멘탈리티를 가지고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라는 헛소리를 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자들이 곧 준동을 시작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주말에 KBS 시사 토론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깝치지 말아야 된다고 네.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가 찼던 게 유승민 정도 되는 사람도 무려 KBS 방송 토론에 나가가지고 깝치지 말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협상 파트너이자 자기랑 같이 경쟁했던 대선 후보한테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는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거고 네. 어차피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돼도 저 사람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짓. 그렇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천한 것들로 본다. 이게 아마 훨씬 공고해졌을 거예요. 심지어 그 악마와의 단계라는 건 노무현은 무시하는 거였지만 이재명은 악마를 하거든. 연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공고하게 공유를 해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두려워해.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한다고. 왜냐면 지들의 그 논리에 실제로 빠져가지고 지들이 속아 이제. 저 사람은 막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거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전으로 갑니다. 내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집권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부터 탄핵하겠답시고 온갖 짓을 벌일 거예요. 한 20%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그야말로 두동강이 나가지고 개판이 될 거거든. 지금 그 짓을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당장 눈앞에 시급한 과제인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김칫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지하게 저 국민의힘이라는 반국가 세력과 그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묻은 자들, 심지어 친윤이 아닌 자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판입니다. 물론 위헌정당 해산은 정부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더불어 저 반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박멸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